예, 주말 잘 쉬고 계십니까? 2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자, 주말 동고문 시간 5%고요. 자, 사진은 많이 보시고 여러 번 보고 계시겠지만 쇼트트랙 1500m 금메달 딴 김길리 선수예요. 근데 쇼트트랙은 제가 재미있게 많이 봤습니다. 뭐 스포츠를 찾아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보면은 항상 쇼트트랙이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스피드 있게 박진감 있게 뭐 주식 슈팅할 때처럼 예, 그런 경기인데 정말 축하드리면서 진짜 열심히 봤는데 트럼프가 조금 분위기를 좀 그랬죠, 어제는. 자, 주말 동고무 시간은 우리도 열심히 우리 스포츠 올림픽 하듯이 매일매일 평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주말 시간 한번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주라든지 우리 사이클 잘 타는 측면에서 여유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하지만 되게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포트의 공식 현금 비중, 절제의 비중은 한 13% 정도 보고 있어요. 자, 트럼프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채널 물론 설명도 하지만 제가 빅스윙 사이클 타는 측면에서 제가 보는 어떤 방향 제시를 좀 해드립니다. 제 의견을 드리는데 작년에 얼마나 트럼프가 목리 부리고 판때기 들고 나와서 수십 프로 때리니 뭐 그린란 100% 때리니 관세를 얼마나 휘둘렀어요. 자, 그래도 트럼프가 있는 미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제대로 내렸고 트럼프가 수치스럽다는 표현을 하던데 어쨌든 변동성이 살짝 생겼어요. 근데 제가 볼 때 크게 변할까? 이 부분이 미리 선반영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과 섹터 매크로별 제가 보는 이하를 정리해 드릴 거고 요거 딴 데는 얘기 좀 안 하던데 중국이 관세를 제일 많이 맡고 있어요. 그런 이후에 3월 말에 트럼프가 베이징 간다고 했거든요. 되게 중요하고 막 이렇게 붐을 만들면서 빅이벤트 만들고 있던데 미중 관계나 중국의 반응, 우리 한국 정부 반응 나왔기 때문에 요거 한 살펴보겠습니다. 최대한 지금 빨리 보고 미국은 박스고 살짝 변화를 보고 있지만 엔비디아 같은 보고 있지만 크게 변화 같지 않거든 아직요. 자, 우리나라가 여전히 제일 강합니다. 예, 강할 때는 강제와 유유. 예, 제가 내용을 이제 국뽕 한 스푼까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분명히 저는 프리미엄 국장으로 변하는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5,800이에요. 6천도 상방 열어두고 있는 상태에서 IBS는 7,000이다, 7,500이다 공공을 하고 있습니다. S&P 얼마죠? 7,000은 못 넘어가고 있어요. 몇 개월째 계속. 2000년 기준 보면 500에서 같이 시작했습니다. 한번 차트 보여드릴 텐데 우리나라도 지금 S&P에 비견 못할 건 아니에요. 프리미엄 국장을 꼭 자신감 가져주시고 파동론에 대한 얘기. 자, 근데 올해 들어서 계속 제가 곧버스, 인버스 우리나라 안 좋은데 뭐 조 단위로 지금 개인들이 사고 있는 거 보실 텐데 우리는 물론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자, 외국인이 파는 걸 많이 걱정합니다. 작년 12월부터 11월부터 한 20조 원이나 대규모로 팔던데 괜찮겠어? 자, 외국인 수급은 제가 5년차 우리 같이 빅스윙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제일 심히 보고 어떤 의도라든지 이 추세를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확률 많이 높을 거죠. 하지만 그런 면에서 제가 외국인 팔더라도 왜 걱정을 덜 하느냐 이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자, 2월 달에 제가 살짝 박스를 봤지만 삼전도 신고가,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찐 신고가 금요일 날, 그 다음 현대차도 하고 코스닥도 다시 올라왔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선순환의 국장 흐름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한 3월부터 본격화 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다음 시간을 살짝 넘겨야 될 것 같고 앞에 1, 2번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담으로 그 쇼트트랙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11m 라더라고요. 진짜 빨리 돌자. 직선도 아니잖아. 얼마나 이게 원심력이 크겠어요. 한 2G, 3G 정도 반다던데 이번에 이제 정말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이 최민정 이분이 저는 잘 몰랐지만 뭔가 팍팍 치고 나고 야 뭐냐 하면 항상 최민정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김길리란 신규로 되는 후배한테 잘 넘겨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축하드리고 스포츠는 이제 볼 때마다 약간 그 진짜 열정 같은 게 있잖아요. 감동이 많이 밀려오는데 주식을 하면서도 저는 스포츠하고 생각할 때 가끔씩 뭐 구군이라든지 저 스포츠 정신을 되게 많이 따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정책이나 정치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말도 많고 뒷담화가 많아요. 뭐 선의의 경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투자 경쟁할 필요는 없지만 주식 투자도 정말 치열하게 하고 또 우리는 시장 사이클 내에서 실전을 치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라톤 같은 우리 투자라 얘기 드렸어요. 마라톤 같은데 10년을 더 봐야 되는데 절대 다치지 마세요. 운동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수비 방어를 통해서 절대 다치시면 안 됩니다. 한번 기스 나면 큰일 나요. 저도 예전에 많이 다쳐봤는데
우리는 같이 성공적인 여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위헌 판결 난 트럼프의 아이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이파 법안인데 국가 긴급 경제 권한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수십 년간 너네들아 얼마나 많이 퍼줬어. 뭐 그렇게 이제 관세를 들고 나왔던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대한 그냥 간략하게 글보고 넘어갈게요. 요 보시면 됩니다. 국가별로 나오는 상호관세는 의회 승인을 썼기 때문에 위헌이지만 뭐 자동차 관세, 철강, 알루미늄, 우주 같은 거는 품목별 관세입니다. 무역법이 달라요. 232조라서 이거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대신에 작년에 20% 30% 맞겠다 개우 이렇게 막 목리 부리다가 탁구대다가 15%대 18%대 20%대 맞춰놨잖아요. 그리고 국가별로 나왔던 애들이 위법되면 그동안 냈던 관세 돈을 받아야 되겠네. 그럼 환급 이슈 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트럼프 얘기했는데 한 1년이 아니라 2년이나 5년까지 걸릴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트럼프가 분노의 기자회견도 하고 처음에는 새로운 관세 다시 들고 나왔어요. 이게 위헌이면 다른 무역법으로 10% 더 때려 세관세 막 들고 나왔다가 원래 평균이 15%였는데 그죠? 오늘 아침 보니까 다시 5% 올려서 아니야 15%로 때릴게 이렇게 말을 바꿨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번 내용도 간단히 보고 넘어가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원래 우리 봤습니다. 트럼프의 세 가지 정책 중에서 올해는 감세와 규제학파 쪽으로 더 포퓰리즘, 호법 통해서 돈을 풀 거고 관세는 작년에 너무 거칠게 했기 때문에 축소되는 면을 좀 보고 있었어요. 우리 흐름상 같이 말씀드리고 자, 결론은 한 개, 그 다음 정치 매크로 측면이랑 정치 측면에서 한번 결론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보는 면은 중요하게 보는 면은 미중 관계예요. 어쨌든 미중 관계가 그래도 우호적으로 뭐 등 뒤로 서로 칼은 숨기고 있겠지만 당장 필요하니까 이 미중 관계가 혹시 삐걱거리면 어떡하냐. 관세를 제일 많이 맡고 있는 중국에서. 자, 3월 말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트럼프가 베이징 갑니다. 미국에서 계속 붐을 자꾸 만들고 있던데 그 전에 도장 찍기 위해서는 또 실무진인 베센트와 흐마평인가요? 그분을 만나서 실무진 협의도 곧 한다 그러죠. 자, 펜타닐 관세 10%, 그다음 사후관세 10%로 해서 2017년에 이미 20몇 프로 막고 있는 거 있어요. 50%대 관세를 막고 있던 중국인데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펜타닐 관세 10%랑 사후관세가 무효가 될 수 있어. 또 새롭게 15%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어쨌든 30%대로 되고 있는 중국 관세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방중 전에 최대한 분위기 만들어야 되잖아요. 실무진이 만들어지면 히토로 줄게 반도체 달라 뭐 그 다음에 뭐 콩을 주니 이런 걸 갖고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아마 4월 초 방중 전에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빅딜이 더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중국이 살짝 유리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배선도 얘기했지만 계속 미중 관계 괜찮다 국제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또 자기들 지지율 중요하겠죠. 올해 4번씩 크게 만난다는 얘기를 계속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머징 국가 우리 전체 보는 중앙권도 보듯이 우리나라 국가 한국에도 별로 나쁠 건 없어요. 이런 흐름에서 중국이 사실 반응은 되게 조용합니다. 만만디로 말을 아끼고 있더라고요. 자, 반응 보니까 중국도 아까 나왔는데 방금 말했지만 중국은 공식 반응 자제했고 유럽 있잖아요. 유럽이 사실 미국 밥입니다. 예전에 유럽이 아니라 했잖아요. 이번에 지금 스위스 다보스 포럼도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더라도 미국에 어떤 대항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그린란드 보셔도 아시겠지만 분석하면서 신중 경계한다 이런 스탠스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침에 어제도 그랬지만 미국과의 우호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야당을 공격할 수 있겠죠. 근데 주변국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 이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총대 매면 안 돼요. 트럼프 막 저렇게 거칠게 또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든 자기 관세책에 대한 변동을 최대한 줄이고 싶겠지. 주변국 반응을 보면서 총대를 안 베려는 다른 나라 국가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캐나다가 제일 격하게 환영하더라고요. 칸이랑 워낙 안 좋으니까. 영국, 일본도 뭐 그렇지만 특별히 문제 없어요. 솔직히 뭐 약간 치사하고 좀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워낙 미국 파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미국 눈치를 보는 흐름이다 보니까 크게 변할지 뭐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자, 분석하는 측면에서는 웰스파고에서도 지금 16%나 되는 글로벌 관세가 3%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고요. 많이 보는 데는 10% 밑으로 보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되게 뭐 연준도 그랬지만 우려가 많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단 물가 우려가 살짝 줄겠죠. 하여튼 불확실성 그렇게 막 목리 부리고 판때기 들고 나온 트럼프 그런 행동 없겠지만 다시 한번 플랜 B 만들어서 무역법으로 새로운 관세를 당장 때리겠다 말하는 트럼프 정부에서 봤을 때 뭐 그 전체로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조금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이미 선반영된 것도 있겠죠. 자, 뒤에 꼼꼼한 베센터가 많이 준비를 해놨다 했습니다. 미리 플랜 B를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무역법 122조다 301조 232조 이거는 제가 그림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로 정리 한번 같이 하시죠. 뭐 이게 무역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정권사에서 의회 승인 없이 이제는 나오게 되면 새 무역법 관세도 의회 승인을 다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이것도 기한이 한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관세법이 옛날처럼 그렇게까지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 보시면 돼요. 트럼프 입지도 살짝 좁아지겠죠. 트럼프 입지도. 하지만 관세는 그래도 유지가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환급 이슈는 트럼프 말 맞다나 몇 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지표는 미국 내에서도 해외 공장 많은 월마트나 나이키, 아마존, 애플 같은 거 보면서 추이만 볼게요. 자, 대신에 관세를 올렸다 목리 부리다 낮춰주는 대신에 각국별로 6천억 불이다 5천억 불이다 우리나라 3,500 불이다 대미 투자한 거 막 나오고 있었잖아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디랑 뭐 투자하겠다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그대로 진행되겠죠. 진행된다 보고 아마 이게 아마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도 매년 이게 나가야 되는 환율까지 봤었는데 좀 늘어질 것 같습니다. 당장 트럼프 몇 년 남지도 않고 선거 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관계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 섹터들은 조금 약화될 수도 있다. 제가 트럼프 정책이 좀 약화되는 말씀을 오래 드렸잖아요. 자, 미국 정책 변화는 관세보다는 어떤 감세나 옷바법 관련한 돈을 푸는 그런 얘기 드렸고 대신 환율 정책을 강화했죠. 작년 말 올해 초도 그랬지만 일본도 나와서 레이트 체크하면서 110엔, 우리나라는 1480엔까지 환율 너무 약세가는 것을 막아줬던 미국 정부름 있었습니다. 이 관세 축소와 환율까지 보는 것들은 달러 약세 통해서 제가 챙길게요. 한번 다 봤던 부분이죠. 자, 대신에 야 그러면 매달 200억 불, 300억 불 들어오던 관세 수입 없어지면 어쩌다 얘들 큰 수입원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돈 그렇게 많이 써야 되는데 이 재정이 더 부담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죠. 그림 잠깐 보면 이 부분도 별 옳은 거 없어요. 앞으로 물론 더 봐야 됩니다. 금융날 반응은 10년물 금리 기준으로도 여전히 4.1% 밑에 있어요. 그래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관찰할게요. 자, 미국은 여전히 박스죠. 지금 11월 달에 왕창 떨어졌던 AI 관련 생산성 수익성. 근데 2월 달에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졌는데 계속 출렁거려요. 트럼프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니까 재미없습니다. 자, 여기서 2월 달, 3월 달 가면서 미국도 반응이나 어떤 흐름이 나올까?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자, 경제지표 나왔던 PC도 2.8, 2.9, 2.9, 3.0 나왔어요. 코어 3.0 나왔는데 그렇게 뭐 걱정하는 분위기 아닌 것 같고 4분기 GDP도 한 2% 살짝 출렁거렸어요. 근데 추이선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금리 동결은 3월, 4월 달 FOMC 때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바뀌는 거 없어요. 대신 6월 달에 이제 케빈 워시 오는 6월 달에 이날 확률이 살짝 떨어져서 50% 내에 등락하고 있다. 자, 미국 지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들고 왔거든요. 미국 GDP라든지 이 부분 한번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PMI 지표도 이제 50위에 있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약간 전에 골디락스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큰 추이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도 살짝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미국 경제 성장률 같이 보시면 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트럼프가 마지막 임기의 중간 선거입니다. 2년 차인데 그때는 보통 수십 년 흐름 봤을 때 좀 안 좋아요. 안 좋고 마지막에 11월 달 중간 선거다 보니까 하반기 때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이 되게 많았다. 이런 보고서도 많이 나왔고 현재까지도 비슷한 궤적을 좀 따라하고 있죠. 자, 꼼꼼한 베센트가 상반기에 박스를 만들고 하반기에 정책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 그렸는데 현재까지 맞아 때려주고 있는 미국의 박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트럼프가 제가 좀 인간적으로 정책이나 뭐 참고를 하지만 정치 같은 것도 그렇고 되게 골치 아프죠. 빌런 맞습니다. 트럼프 빌런 맞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싫어해요. 솔직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다 그렇게 많이 보실 건데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보는 냉철한 투자 세계에서 중국이 정말 지금 치킨 게임이다, 뭐 불굴의 뭐다 지금 나왔던 부분이 글로벌 공급망을 막아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반도체다 뭐 지금 엄청나게 빅 프리미엄 와서 큰 상방 만드는 정시가 안 왔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트럼프가 세운 공이 맞습니다. 또 이건 또 이제 우리가 교육적 측면의 시도를 타면서 말씀드리고 여전히 정책을 계속 제시할게요. 뭐 보는 거는 뭐 볼 수 있죠. 왔다 갔다 하더라도 큰 흐름상 아직 별 반응 없는 변동 없는 정책이고요. 자, 정시 부분에서 우리나라 좀 보실 텐데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글로벌 정시에 긍정적으로 보지만 여전히 선반영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소소합니다. 자,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때 금요일날 보셨어요? 금요일날도 보세요. 지표 나오고 이제 위헌됐다니까 미국 증시 확 올랐어요. 그 트럼프 야 세관세 때릴 거야 좋아하지 마 확 하루 종일 이랬다고. 정말 변동이 많았죠. 하루만 이렇더라도 제가 지표라든지 딴 걸 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에도 살짝 변동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봐주시고 트럼프 정부가 어쨌든 관세가 그래도 가장 큰 정책 중 한 개이기 때문에 이 영향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엄청 안간힘을 쓰겠죠. 자, 요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는 보세요. 자, 박스 미장을 이렇게 유지한다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11월 달에 장 빠져서 11월 달에 요때 이때 빠졌던 이유가 뭡니까? 올라가려다가 신고가 친이 많이 그러다가 쏠쏠림 되다가 AI 혁신과 차별화되는 과정이라 보는데 자, 수익성이 중요하잖아. AI 캐펙스 어떻다? 엔스로픽 나와서 생산성이다, 출원형이다, 에이전트 쓰란비가 되는 과정에서 이 수익성과 생산성이 부각이 확 되고 있습니다. 골고루 다 가지 않는다는 거지. 자, 비엔비디아 뭐죠? 아마존이 나와서 TPU, 비엔비디아 칩, 자기 자체 칩을 되게 각광을 하고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뒤에도 말씀드릴 건데 AI 캐펙스 투자가 더 커지고 있고 특히 파괴적 혁신 쉽게 예단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진짜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전 약수로 보는데 엔스로픽이 워낙 강해요. 특히 에이전트 쪽에서 워낙 생산성이 파괴될까 저는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 구체적으로 보니까 하이닉스 삼진이 워낙 좋으니까 신고가 막 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비교한다 그래도 여전히 마이크론 비해서 삼전 하이닉이 싸요. 반에 반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TSMC 비해서도 반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앞에 미국 프리미엄 있는 마이크론, 중요한 미국 반도체와 대만에 있는 이머징 1등인 TSMC를 보면서 매일 챙기고 있어요. 얘도 상방입니다. 추세 바뀐 거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또 성장을 만들 수 있는 삼전 한익이겠죠. 자, 블루아웃 이슈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사업 신용 문제는 계속 안고 가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2년 동안 블루아웃도 40% 빠지면서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고 제가 말했던 더 약하고 더 뒤에 탄강소 카나리아, 오라클, 코이브, 그다음 블루아웃도 보고 있지만 블랙스톤 같은 이제 캐피탈 업체까지 다 보면서 추이를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갈리죠. 투자도 안 되는 건 약한 겁니다. 다음 주에는 코이브 실적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중동의 국지적 이란 이슈도 이게 말하려면 진짜 많아지는데 최대한 요약을 하면 2주 내 정도 타코가 될지 안 될지 트럼프를 좀 봐야 된다 그랬는데 유가나 물가를 신경 안 쓸 수 없겠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관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번 이러고 나서 지지율이나 그런 흐름이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뭐 트럼프 골치 아플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나 불떡거리는 변동성 만들더라도 이란 관련 문제는 저는 좀 단기 변동성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유가 물가 보시죠. 또 3월 말에 방주하는데 큰 판은 뭐 그렇게 흔들겠습니까? 자, 25일날 엔비디아 실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엔비디아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박스 보는 이유는 스토리도 보지만 저는 차트별 큰 주사를 다 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제가 이제 작년 초에 다 팔았다 했어요. 팔고 나서 관세 해방되이 정책을 잘못 썼다 그랬는데 세로로 끊어온 게 엔비디아 실적 났던 날입니다. 실적이 다 좋았어요. 작년 초에 이제 약간 마진율 꺾여서 떨어지고 관세 떨어진 건 있지만 작년 5월달, 작년 8월달, 작년 11월달도 실적이 다 좋았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올라갔고 출렁거렸던 부분은 시장 영향이겠죠. 미국 AI 전체 시장 영향이기 때문에 이 박스가 사실은 11월이 아니라 엔비디아는 8월달부터 반년째 박스예요. 재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얘도 추세가 꺾인 건 아니에요. 박스라는 거는 쉬고 있는 거지 꺾인 건 아니고 여러분 얘기 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슈퍼반도체다 실적이 정말 좋다 올해 들어서 400조 본다는 거는 이 미국 AI가 받치고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매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25일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데 당연히 중국의 H200 호프로 주겠지만 우리는 이제 블랙엘 시대가 왔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블랙엘이 들어오면 블랙엘의 성장성과 생산성을 또 막 이렇게 수익성을 부각을 하겠죠. 그다음 그보다 더 좋아, 4배 더 좋다는 베라루빈, 얘를 조기 양산한다 의지를 보였어요. 언제 할지, 또 이것 때문에 성장성 키우나 기대를 키울 수 있겠죠. 뉴비건 새로운 게 있다, 큰 거. 뭔지 모르겠지만. 자, 지난주 구체적으로 AI 빅테크 너네들 캐펙스 투자가 너무 과잉 가냐 하는 시장 우려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혹시나 줄어들면 우리 반도체 영향 주기 때문에 매일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메타는 오히려 수백억 불 때 엔비디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GPU도 그렇지만 새롭게 나오는 엔비디아 CPU, 엔비디아 CPU도 만들어요. 이렇게 보면서 방금 보셨지만 6개월째 엔비디아 박스지만 추세는 살아있다. 이 성장과 생산성을 수익성을 부각하면서 이번 25일 엔비디아 실적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여전히 박스로 보긴 해요. 박스로 보긴 하고, 자, 대신에 이제 새로운 대장하고 중요하게 보고 있는 알파벳 볼게요. 자, 작년 11월 달부터 요때죠. 장점 조정 받았지만 새로운 TPU 출원형에 대해서 자기 자체 칩을 얘기하고 있는 알파벳이 금요일 올랐습니다. 왜 올랐죠? 사모한 추세 유지하고 있는데 얘들이 TPU에 대해서 생태계를 더 확장하려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오픈 AI 샘 알트만과 젠소랑 엔비디아가 우리가 투자해 줄 테니까 너네들 커지면 엔비디아 GPU 사줘. 약간 돌려막기냐 폰지냐 이런 반응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방식을 차용했어. 자, 지금 뭐 코인 업계든 뭐든 장비 업계든 우리가 돈 주고 금융 지원해 줄 테니까 나중에 우리 TPU 사줄래? 하고 지금 엔비디아 방식을 차용해서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어요. TPU 더 좋아지겠는데. 그러다 보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AMD도 같이 하면서 괜찮게 반응을 했다. 어쨌든 엔비디아, 비엔비디아가 서로 확장되면서 서로 견제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결론적으로 미국 빅테크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캐펙스 투자, 과잉 투자 아니라 봅니다. 새롭게 나온 최신 데이터는 엔트로피 이런 부분이 이 생산성과 수익성과 발전 강도가 무섭다 있잖아요. 샘 알트만이 무섭다 했어요. 저도 사실 무섭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쉽게 예단하면 안 될 것 같고, 오늘 어쨌든 성장을 키워야 되는 미국의 흐름들도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슈퍼 반도체, 빅테크 맨날 말씀드렸던 부분이 얘들이 지금 박스든 뭐든 버텨줘야지만 슈퍼 반도체가 올해와 내년에 대한 그런 성장성과 수익성이 나오는 겁니다. 슈퍼 반도체. 자, 대신에 안 좋은 거 있죠. 카나리아와 소프트웨어는 약세라 보면서 다음 주 실적까지 챙겨보면 돼요. 자, 여러분 얘기 드렸던 비미국 쪽으로 스마트하게 분산됩니다.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예전처럼 막 탐욕으로 막 미국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다른 노릇 쪽으로 이 스마트한 자산이 분산되면서 특히 우리나라 국장에 더 유리하고 이 성장 어닝 밸류까지 프리미엄까지 붙는 폭발력을 갖고 있다. 앞에 말했지만 어쨌든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것도 환율 측면에서 되게 좋아요. 자, 대신 우리나라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최국 대우해준다, 쇼플 해준다 했는 부분은 크게 변할까요? 추가로 지금 유업되고 추가로 더 간다. 저는 크게 비행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 한번 더 볼게요. 어쨌든 금요일 하루지만 지금 우리나라 MSCI 코리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표 지수는 4.9%나 또 신고가 냈습니다. 이거는 금요일날 우리나라 장 오른 거 감안해서도 월요일날 올라와서 시작할 만한 아주 큰 상승이었어요. 시장에 봤을 때는 우리나라를 더 좋게 보는 거죠. 더 프리미어되고 해외 쪽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얘기도 드렸습니다. 자, 미국 정리를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 중요한 거는 방금 말했던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내용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목요일날 나오겠네, 아침에요. 자, 트럼프가 좀 많이 불떡거리고 수치스럽다 그랬는데 되게 많이 좀 그럴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조금 그럴 텐데 국정연설도 한번 봐주고, 어쨌든 지금 기업 실적이 나옵니다. 몇 개 나오는데 반도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돼요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거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약한 카나리아 소프트웨어 기업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면 됩니다. 자, 화요일날 트럼프 국정연설 있고요. 휴대패커들은 반도체 관련 보면 되고, 자, 수요일날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나오니까 셀즈포스 소프트웨어나 스노플레이크도 같이 보면 되고요. IonQ 같은 테마주도 있네요. 자, 목요일은 우리나라 금통이 있습니다. 금리 동결로 보지만 인투이트, 델, 로켓넷, 코이브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나 미국의 테마주 볼 수 있는 거니까
목요일날 참고로 챙겨보고, 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CPU는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PPI는 금요일날 챙겨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미국 정리할게요. 미국 여전히 박스로 보지만 항상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보고 넘어왔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나라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우리나라를 제가 S&P랑 비교했습니다.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봐요. 새로운 일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S&P가 2000년 초반에 S&P가 따지면 코스피고 나스닥이 코스닥이 보면 되는데 제가 S&P 볼게요. 자, S&P가 2000년에 닷컴 버블 터졌을 때, 그때 막 버블 그러다가 받아쳤을 때가 700? 600? 우리나라 비쌌어요. 우리나라도 500이었잖아요. 500, 1000.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은 20 몇 년 만에 이제 7000 정도에서 몇 개월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어떻죠? 2000년대 500, 1000. 그죠? 근데 코스피가 지금 5800. IB에서 골드만삭스에서 JP모건에서 7500을 부르고 있습니다. 삼전 한익 때문에. 그 때문에 해외에서 돈이 더 들어오고 기관과 개인까지 들어오고 있는 MSCI DM 관찰구에 보고 있는 올 상반기라 보시면 돼요. 비교는 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주가를 공부를 하고 GDP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 주가 수준이라는 거는 EPS 곱하기 PER 이렇게 보시면 돼요. EPS는 뭐냐? 주당 순이익이다 보니까 이 회사가 더 얼마나 버냐를 매년 매분기 따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작년 비해서 올해보다 계속 삼전 한익 기준으로 반도체가 날아가고 있잖아. 작년 말 100조, 올해 초 150조, 지금 넘어가니까 200조, 300조 번다는 데가 삼전 한익입니다. 가장 기본이야. 얘들이 이제 코스피 시총이 우리나라 경제를 많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성장이 진짜 간만에 되는 거고, 아까 말한 AI 성장과 함께 PR은 뭐죠? 그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PR은 제가 멀티플 10배다, 9배다, 뭐 10몇 배다 그러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그림 잠깐 보세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2000년도 21세기에 2007년 서프라임이나 그 뒤에 돈 많이 풀었던 이제 Q1, 2, 3 때나 PR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남한 사우스 코리아의 PR 기준이 코스피 기준으로 많이 빠지면은 이렇게 10배가 안 돼요. 바닥대 보통. PBR 0.8배 잡듯이 PR은 한 9배 정도 잡습니다. 9배, 10배 밑에는 싸다 보는데 계속 박스에서 이때도 기회 있었죠. 2023년 바닥 잡을 때도 얼마 전에 작년 상반기입니다. 이때도 10배 정도 됐어요. 어쨌든 그게 치고 올라가는데 요 걸리자나 하는 게 얼마죠? 20배 정도 됩니다. 20배. 근데 지금 PR이 얼마죠? 이 그림이긴 한데, 자, 1년 보는 포워드 PR 기준, MSCI 기준입니다. 한국이 9.6배예요. 8배를 보는 데도 있어요. 계속 삼전이나 한익이나 반도체에다 수요가 커진다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직 한참 밑에 있다는 거죠. 대만이나 미국 비해서라도. 그래서 일단은 저는 대만을 지려받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숫자를 한번 보세요. MSCI 전 세계 기준, 가장 큰 빅머니 기준이 있습니다. 패시브 투자에서 전 세계가 전체로 18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9배라 있잖아요. 올해 기준 1년밖에 안 당겨봐. 남들처럼 3년은 당기는 것도 아니고 1년만 당겨보면 미국, 유럽, 일본은 선진국이죠. 걔들은 당연히 20배, 15배, 17배 선진국이니까 많이 주니까 프리미엄. 근데 지금 이머징 중에서도 중국이 11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10배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대만은 얼마죠? 대만은 19배입니다. 대만을 제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뭐 PBR 말도 할 거 없이 삼전이나 대만 TSMC 기준 봤을 때 올해 들면 오히려 이쪽이 우리나라 2배입니다. 근데 시총은 반밖에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제가 이것도 반 저것도 반이니까 반에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나라 올라갈 수 있는 정책과 시기를 맞이했다. 프리미엄에 대한 시기를 꼭 보셔야 되고, 그런 분 계속 계실 거예요. 야, 반도체라는 거는 사이클 산업인데 이렇게 하다 어느 순간 빠질 수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때문에 맨날 미국 AI 보고 뭐 세멀타운 보고 엔소리 보고 있는데, 미국 AI가 사이클이 지금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그거를 가장 근본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버블 될락말락할 때 오히려 글로벌 자산 돈이 딴 데로 가고, 뭐 트럼프 때는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시장이 되게 스마트하다니까요. 미국은 지금 버블이 아니라 버블링 갈까 말까 하고 있는 박스입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반도체 채널도 그랬지만 반도체 사이클 힘든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앞으로 제가 2011년, 2016년에 슈퍼 사이클 세 번째 얘기 드렸지만 이 사이클을 맞추기 위해서 힘든 이유는 뭐냐면
재고 사이클이 있어요. 실제로 팔리고 하는 것보다 공급되는 가격보다 재고 사이클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 그림 볼까요? 이제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나 재고 사이클인데 지금 현재 기준이 26년 1분기잖아요. 이미 작년 말부터 재고 계속 떨어져. 계속 떨어진다니까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재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재고를 쌓을 여유가 없어. 왜? 하는 족족 공급이 수요가 쇼티지, 공급 쇼티지 나니까. 이런 부분은 재고 사이클이 없다는 얘기는 AI 혁신기 미국과 함께 볼 때 별로 걱정 안 하고 가져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AI 성장과 함께 특히 우리나라 정책 이것도 도움이 좀 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지금 작년 하반기에 올라갈 때 우리 바닥 잡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이통 들어오고 상법 개정 1, 2, 3가 들어왔어요. 약간 더 보면은 프리미엄 코스피, 디스카운트 탈피에 위한 정책을 일본 밸류업이든 뭐든 비슷하게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상법 개정 1, 2, 3 자사주 소각도 한다는 얘기 있죠. 거기 배당소도 분리가서 나왔던 부분은 어닝 밸류를 정상화 만들기 위한 코스피 정책이었어요. 두 번째 뭐였죠? 코스닥은 제가 봐도 욕먹다 있잖아요. 여전히 지금 좋게 보는 분도 코스닥 안 돼요. 너무 비싸요. 누가 사요? 많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장을 좋게 부른 분들도. 근데 우리는 15년, 17년, 20년, 23년 말씀드리면서 수급과 모멘텀으로 땡기는 게 코스닥이기 때문에 변동이 막 크다 하더라도 빅머니 따라가면 또 수배씩, 10배씩도 모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욕먹어도 코스닥도 따라간다 봅니다. 선순환이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코스닥이 정책을 쓰는데 우리나라 정책이 되게 꼼꼼한 게 뭐냐면 프리미엄 쓰는 어닝밸류 쓰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공급이 너무 많다 있잖아. 코스닥은 지수가 지금 20년 내에 계속 고만고만합니다. 그죠? 계속 10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 아실 게 뭐냐면 지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맨날 이러고 있더라도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도 이미 20년 동안 시총 전체 규모는 4배가 커졌어요. 공급이 너무 많은 거야. 쓸데없는 것들이. 약간 말하자면 쓰레기 같은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상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래봐야 20개밖에 상패가 안 되는데 150개, 220개까지 상패를 한다는 얘기하는 게 저는 꽤 맞춰서 나오는 정책이라 봐요. 맞춰서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수급 모멘텀 빅머니 따라가면서 이 두 개를 균형 있게 포트를 꾸리고 있다 보시면 돼요. 방금 말했던 S&P와 함께 7,000도 넘볼 수 있다. 상방 열어두면서 면밀히 보겠습니다. 근데 물론 코스닥이 나스닥 따라간다 만들긴 했지만 택도 없어요. 나스닥은 1,000, 2,000에서 2만 갔거든. 22,000인데 코스닥은 말도 안 되고 뭐 아직은 그냥 조금만 보면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리고 꾸준히 올해 내내 말씀드리고 작년 얘기 드렸던 부분은 자, 뜨거운 국뽕 한 스푼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요. 투자를 하지만 말씀드릴 때 열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스포츠처럼 항상 머리는 차갑게 해야 돼요. 제가 사이클 드리고 외국인 수급 보고 다 보는 이유는 이렇게 붕 뜨지 않으려고 올라갈 때마다 절제 비중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사이클 타는 측면에서 제가 항상 절제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주말에 지난주인가요? 기술주 동공부할 때 26년에 고점 매도 원칙으로 했는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 보시면 여러 번 우리 강한 애들은 위에서 팔게 준다는 얘기를 기술주 차트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건 한번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할게요. 하고 외국인 팔아도 걱정하는 이유는 두 번째로 한번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정보를 마무리 좀 할게요.